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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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 RCI 본부 중등 담당 오현석 대리. 고등부 담당 이민정 대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저희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협의회 기자단 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컨텐츠들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양한 컨텐츠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협의회 기자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리더십 캠프를 끝내고 나서 처음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기존에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셨던 학생들은 한번 들으셨을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뭐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적십자 인도주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해서 저희가 적십자사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국제적십자 운동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1년간 이제 적십자 운동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건데요. 적십자 운동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차별 없이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사진들이 몇 컷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의료 활동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인도주의에 대한 교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적십자사가 어떤 단체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십자사는 세계 최고 최대의 구호단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국제적 구호단체이고요. 전 세계 192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2천만 명의 봉사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적십자사의 이런 인도주의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국제적 구호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인간의 공존과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적 사상을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전쟁 중에도 자비를 이라는 표어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 표어가 저희 적십자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이 사람이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정치적인 생각 아니면 입장, 종교, 인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해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저희 국제 적십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 저희 적십자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르디니아와 프랑스 동맹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2개월간 30만 명의 병력이 대치를 하면서 전쟁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이탈리아 지역에 솔페리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9,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광장은 부상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9,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 몇 명 정도나 됐을 것 같으신가요? 네. 여기에 9,000명 정도 되는 부상자가 있었는데 6명의 군의관만 이 장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6명의 군의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목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상황을 목격한 앙리디낭이라는 스위스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앙리디낭은 이 참상을 목격하고 이 부상자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부상자 구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키에자 마지오레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 부상자들을 옮기고 그 부상자들에게 차별 없이 간병을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뚜티 프라텔리, 모든 사람은 형제다 라는 표 아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다, 국적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간병해 줬다고 합니다. 이 솔페리노의 전투를 겪고 나서 앙리디낭은 스위스로 돌아와서 책을 한 권 쓰는데요.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한 권 집필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 이런 식으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솔페리노의 회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평시에 설립하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호단체의 존재와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 뭘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적십자사고요. 두 번째, 구호단체의 존재와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적 조약, 이것이 바로 제네바 협약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적십자사를 설립을 해서 부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원들을 양성을 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 훈련된 봉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하게 사람들을 구호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자, 이 두 가지를 앙리디낭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시리아 알레포의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이런 전쟁터, 만약에 내가 이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홀로 전쟁터에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이런 장소에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 공격을 받아서 안전하게 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서는 어떤 표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진들을 몇 컷 갖고 왔는데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눈에 익은 표식들이 좀 보이시죠? 어떤 표식일까요? 뒤에 보시면 빨간색 십자가 마크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건물에도 하나가 붙어 있고요. 사람에도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제네바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네바 협약에서는 이 빨간색 십자가, 적십자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십자가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건물,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옮기는 앰뷸런스 같은 데들에 이 빨간색 십자가를 달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십자가를 달고 있는 차량이나 건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네바 협약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십자 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십자 인도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 표장을 달고 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서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을 구성하는 구성체가 3개가 있습니다. ICRC, IFRC,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이렇게 3가지인데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같은 경우에는 무력 충돌의 현장에 파견돼서 이런 평화유지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적십자사 연맹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 설립되어 있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재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들인데요.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이나 무력 충돌 상황 시에 1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도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적십자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십자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7대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임, 보편 이렇게 7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국제적십자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적십자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대한적십자사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7조를 반포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대한적십자사가 설립이 돼서는 의료활동들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의료활동들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하고 일본 적십자사에 강제로 합병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임시정부 산하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을 해서
각종 독립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이런 활동들, 아니면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1949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를 재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국내에서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해서 적십자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호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1980년대의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삼풍백화점 구호활동, 그 외에도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적십자사가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적십자 활동 역시도 이런 적십자 활동들의 일환으로서 청소년들이 이런 적십자 활동을 체험해보고 인도주의 정신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게끔 하는데 다양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0만 명 정도, 서울 지역에서는 한 13,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런 적십자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활동들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봉사활동으로 연탄 봉사활동이라든가 식목행사, 그리고 현충일 날은 현충일 천배객들을 안내해주는 봉사활동이나 묘역 정리를 하는 그런 활동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적십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목행사입니다. 저희 청소년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1953년 4월 5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활동이 부산에 있는 암남동 천마산이라는 곳에서 나무를 심는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을 청소년 적십자의 생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4월 5일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벽화 그리기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기념하고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1958년 충남에 있는 강경여고에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사를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병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처음 시작이 되고 1963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지금 듣고 계시는 협의회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중앙학생협의회라고 해서 전국 단위 이런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한번 이런 봉사활동을 한번 실시해보자 라는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1965년에 현재의 그런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 날로 스승의 날을 정하고 64년을 1회 기념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사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학생들 자신들의 스승에 대한 감사와 보훈의 정신에서 연유해서 발상하였다는 본래의 이의를 기억토록 할 것을 건의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스승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셔의 단원들이 직접 이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한 것이 전국으로 퍼져서 이제 지금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같이 이런 스승의 날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전파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협의회나 기자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활동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개로 활동들을 구별해서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대 활동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봉사, 이념학습, 교류, 이렇게 4가지 4대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활동들별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입니다. 저희 적십자사에서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안전, 뭐 이런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 적십자사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시면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런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봉사활동.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죠. 아마 협의회 기자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많이 참가하실 텐데요. 뭐 연말에 있을 연탄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제빵 봉사활동, 그리고 벽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뭐 각종 기념일들을 전후로 해서 이런 플래시몹이라든가 이런 활동들도 저희 ICY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 활동들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념 활동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십자사의 이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저희 적십자사가 추구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이념들, 학생들이 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실시했던 리더십 캠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인도주의 관련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주의 협약교에게 제공되는 그런 교육들도 있고요. 저희가 YABC나 인도법 탐구, 아니면 길라잡이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아니면 본부에서 체험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교육만 받으시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좀 재미있게 이런 활동들을 참여해 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있을 학예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수장안전 체험활동, 그리고 뭐 캠프파이어라든가 각종 캠프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외국 단원들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베토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중일 수도지사 단원들이 모이는 그런 세베토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GHLP라고 해서 이제 유럽 쪽의 이런 인도주의 발상지에 대해서 찾아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 단원들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정의 선물 상자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의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보내는 그런 우정의 선물 상자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적십자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RC의 단원이 되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표창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5월 8일 그리고 졸업식 때 해서 2번의 표창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에 따라서 활동에 대한 표창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이런 표창 같은 것들도 수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도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초, 중, 고, 대학교에 RCA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 올라가서, 그리고 대학교 끝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신 학생들은 느끼셨을 텐데, 이런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스펙이나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만이 아니라 내가 좀 장기적으로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활동들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쁨들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년 적십자 활동 그리고 국제 적십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 드리는 문구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가 적십자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 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건데요. 이 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제 적십자 운동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에 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다음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한적십자사를 검색한 다음 들어온 다음에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왼쪽 하단에 RCY를 눌러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RCY 단원 정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바로 뜨지 않는 단원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같은 왼쪽 하단 RCY 탭 중에서 RCY 단원 정보 찾기를 먼저 들어가서 저는 이미 RCY 회원으로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뜨는 거지만 연동을 하지 않은 단원들은 이쪽에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선택을 누른 다음 연계하기를 눌러주면 RCY 단원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정보가 다르면 RCY 단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가 뜨지 않거나 중간에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적십자 홈페이지를 가입할 때에는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이름,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내용들에 대한 건데요. 협의회 기자단이 되면 더 많은 다양한 많은 RCY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활동들 속에 포함된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또 그 RCY 활동을 하기 전에 협의회나 기자단 친구들은 사전에 모여서 여러 준비들을 하게 돼요. 그런 사전 준비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RCY 활동들이 다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했다가 네, RCY 활동들을 잘 챙겨야 돼요. 다음은 봉사 시간인데요. 평일, 주말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먼저 평일에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 시간을 알아볼게요. 일단 하루에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는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활동을 한 날에 수업이 몇 교시까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시간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6교시가 있는 날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봉사활동 시간이 2시간이고 7교시까지 수업을 한 날 활동을 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줄을 보면 평일 7교시 수업이 있었던 화요일에 5시부터 9시까지 원래 회의 준비를 했어요. 이때는 7교시까지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1시간만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시간은 일반 RCY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평일 6교시까지 있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4시부터 9시까지 원래 회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교시까지 수업이 있었으니까 2시간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나머지 3시간은 회의 시간으로 RCY 활동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 주말에는 어떻게 봉사 활동을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말에도 똑같이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봉사 활동 당일이 아닌 날 주말에 어떤 사전 준비나 이런 걸 한 경우에는 최대 5시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가장 위에 줄을 보면 일요일에 주말에 12시부터 7시까지 원래 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날은 주말이긴 하지만 실제 원래 회의 당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총 7시간 활동 중에서 5시간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2시간은 회의 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 토요일에 원래 회의 당일이죠. 이날은 8시부터 4시까지 활동을 했는데 원래 회의 당일날이기 때문에 총 8시간을 다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방법이랑 1365로 나의 봉사활동을 연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홈페이지 화면으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로그인을 한 이후에 동일하게 마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음 왼쪽 하단에 RCY를 눌러주고요. 그럼 가장 처음에 1365 자원봉사 포털이 딱 뜰 거예요. 그러면 1365로 연계가 가능한 봉사활동을 참여한 경우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목록이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 생성된 내용들은 다 1365로 연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서 1365로 연계하기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번 연계하기를 누른 이후에는 자동으로 앞으로 아직 하지 않은 활동들에 대해서도 활동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1365로 연계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단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의 전화도 되게 많이 오는데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직접 이렇게 단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1365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연계하기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 출력 방법은요. 여기 RCY 탭에서 하단에 RCY 활동 참가 이력이 있어요. 내가 참가한 모든 RCY 활동들이 이쪽에 뜨게 돼요. 그 중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기간을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RCY 봉사활동 확인서를 선택하고 출력을 눌러주면 이거는 출력 관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설치한 다음에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봉사활동은 1365로 연계하고 싶을 때에는 그 각 활동마다를 다 체크해서 연계하기를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당부의 말인데요. 제가 그 협의회나 기자단 친구들은 개별 활동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마련해 둘 거예요. 그래서 활동한 날, 그날 항상 잊지 않고 다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전 준비 때문에 협의회나 기자단 친구들은 되게 자주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나 오현석 대리님께 사전에 만나는 날을 꼭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이상으로 봉사활동 관련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해서 적십자 인도주의의 이해와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4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못했던 활동들을 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RCI 본부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건강하세요.